여러분은 인생에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같은 노력을 해도 재물이 술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금전운이 들어오는 장소에 있지요. 진짜 부자들은 돈복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집터를 봅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본사를 지을 때도 반드시 풍수 전문가를 부릅니다. 재벌가에서 집을 구할 때도 터를 먼저 보고 나서 계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왜 그럴까요? 집 주변의 풍수가 재물복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주변 환경이 나쁘면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고 기회가 와도 막히게 됩니다. 오늘은 집 주변에 이것이 보이면 진짜 조심해야 하는 풍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집 밖에서 시작되는 기운이 어떻게 금전운과 돈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집안 인테리어나 소품 배치에만 신경 쓰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과 주변 환경인데요. 기운은 집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시작되어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집안을 잘 꾸며도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막혀 있거나 흉하면 금전운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돈의 기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린 길을 따라 들어오고 막힌 곳에서는 정체됩니다. 집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고 집 앞이 환하면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지요. 이것을 풍수에서는 재물맥이라고 부릅니다. 재물맥은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인데, 이 맥이 살아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가난한 사람도 점점 부자가 됩니다. 반대로 재물맥이 끊기거나 흐트러진 터에 살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어나가고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도 집을 고를 때 주변 환경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어느 층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 금전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부자들이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바로 이 외부 환경입니다. 집값이나 평수보다 터가 좋은지 주변 기운이 맑은지를 1순위로 따집니다. 내부는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집 밖의 기운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 주변에서 절대 보이면 안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집 주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뾰족한 구조물입니다. 전봇대의 뾰족한 끝이나 건물 옥상의 날카로운 난간, 간판의 모서리가 우리 집을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살기라고 부르는데 뾰족한 기운이 집을 향해 쏘아지면 금전운이 흩어지고 돈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치 칼날이 집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재물이 들어오려다가 중간에 잘려나가는 형국이지요. 실제로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을 보면 돈을 벌어도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재산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계약이 막판에 틀어지거나 매출이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월급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바로 차가 고장나거나 집에 급한 수리비가 생기는 식으로 돈이 나가게 되지요. 특히 현관문이나 거실 창문 쪽으로 뾰족한 구조물이 보인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자들은 집을 볼 때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뾰족한 살기가 집을 향하고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창밖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란다나 거실에서 밖을 봤을 때 뾰족한 것이 집을 향하고 있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방향의 커튼을 두껍게 치거나 창가에 둥근 화분을 놓아 뾰족한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집 앞이 좁은 통로나 막다른 골목이라면 금전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에서 길은 기운이 흐르는 통로인데 그 길이 좁거나 막혀 있으면 돈의 기운도 함께 막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집 대문을 나섰을 때 바로 앞이 벽이거나 좁은 계단으로 이어진다면 재물운뿐 아니라 귀인운과 기회까지 모두 정체됩니다. 돈을 벌 기회가 와도 통로가 좁아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막혀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의 집에 사는 분들은 일이 잘 풀리다가도 답답하게 마지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성사 직전에 무산되거나 승진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지요.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날 듯 말 듯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사업 자금도 필요할 때 제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집 주변에 막힌 기운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길이 막혀 있으니 재물이 집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좁은 골목은 또한 사람의 심리도 답답하게 만들어서 집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계속되면 금전 관리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돈을 잃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만약 지금 사는 집이 이런 구조라면 현관문 밖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해 주세요. 좁은 통로라도 환하고 정갈하게 만들면 기운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언덕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집은 겉보기에는 전망이 좋아 보여도 풍수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돈의 기운은 바람을 막고 기운을 담아내는 자리에서 생기는데 언덕 위의 집은 사방에서 바람을 받아 금전이 고이지 않고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릇에 물을 담으려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서 물이 다 증발해 버리는 것과 같지요. 현실적으로도 찬바람이 많이 불어 집 자체가 냉해지고 이는 금전운과 건강운 모두에 악영향을 줍니다. 돈을 벌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 지출이 생기고 모아둔 재산도 어느새 줄어들어 있는 일이 반복됩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지요. 풍수의 기본 원리인 배산임수를 정면으로 깨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골짜기에 끼인 터도 조심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자연 풍경이 좋아 보여도 산과 산 사이로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면서 집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바람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고 집안 사람들의 안정과 건강, 그리고 운세까지 모두 흔들어 놓지요. 계곡 근처의 집은 여름에는 시원해 보여도 사계절 내내 습기와 강한 바람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이 결국 재물복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터를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재물이 머무르지 않는 자리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집 주변이 어둡고 음습하면 금전운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돈은 밝고 따뜻한 곳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는데 어두운 환경에서는 재물의 기운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동네를 가보면 골목이 좁고 어두우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터 자체가 음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집 주변에 큰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거나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햇빛을 가린다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돈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의 기운도 가라앉고 의욕도 떨어져서 돈을 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밝은 곳에 사는 사람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지만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은 점점 소극적이 되고 수입도 줄어들지요. 또한 어두운 환경은 지출을 늘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집이 어둡고 우중충하니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관 쪽이 어둡다면 재물이 들어올 입구부터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집 뒤쪽이나 옆쪽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은 기운을 만들고 이것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 금전운을 해칩니다. 집 주변의 색감도 중요합니다. 주변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낡은 색이라면 그 기운이 우리 집에도 영향을 주어 금전 흐름을 막습니다. 만약 지금 사는 곳이 어둡다면 현관과 거실에 밝은 조명을 추가하고 창가를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들어오는 빛이라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집 주변에 폐가나 버려진 건물이 있다면 절대 그곳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수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정체된 기운인데 폐가는 그 자체로 죽은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생기가 끊기고 음기만 가득 차게 되는데 이 음기가 주변 집들에까지 퍼져나가 재물운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폐가 옆이나 근처에 사는 집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살아 움직이고 흐르는 곳에 머무르는데 정체된 공간 옆에서는 그 흐름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폐가 근처에 사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고 자꾸 예기치 못한 일로 돈이 나간다고 합니다. 수입은 있는데 통장 잔고는 늘 비어 있고 저축을 하려고 해도 계속 급한 일이 생겨서 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죽은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버려진 상가나 오래 비어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건물의 죽은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주변에 폐가나 오래 비어 있는 건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곳은 피하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미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방향으로 난 창문은 커튼을 치고 가능하면 그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생활 동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금전운을 살아나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집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돈복을 부르는 집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운이 스스로 들어오는 집은 무엇보다 입구가 환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밝은 빛이 들어오고 시원하게 트인 느낌이 드는 집은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또한 집 앞 도로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흐르는 곳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옥대수라고 부르는데 마치 허리띠처럼 집을 감싸는 형태의 도로는 재물을 끌어안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집 앞 도로가 일직선으로 뻗어 있거나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면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지요. 또한 집 뒤쪽에 산이나 건물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배산의 원리로 뒤가 막혀 있어야 재물이 쌓이고 앞이 열려 있어야 기회가 들어옵니다. 집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와 풀이 있는 곳은 생기가 살아있어서 그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와 금전운을 높여줍니다. 다만 나무가 너무 크거나 빽빽하면 오히려 햇빛을 가려서 좋지 않으니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크기의 녹지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물맥이 살아있는 집은 주변 환경에서 바로 느껴지는데요. 가장 먼저 주변 상가들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 근처 가게들이 문을 열고 손님이 드나들며 활기가 있다면 그 지역의 금전 흐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빈 상가가 많고 폐업한 가게가 즐비하다면 그 지역 자체의 재물맥이 약하거나 끊긴 것이지요. 또한 집 주변에 물의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집 앞으로 개울이나 하천이 완만하게 흐른다면 금전운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거나 집 뒤쪽에서 흐른다면 오히려 재물이 빠져나가니 조심해야 합니다. 집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동네를 걸을 때 사람들이 밝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곳은 금전운이 좋은 터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동네라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기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물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주변 환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낮에만 보지 말고 저녁 시간에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밤에도 환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동네라면 재물의 기운이 24시간 흐르는 곳입니다. 부자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밝음과 열림 그리고 흐름입니다. 첫째로 밝음은 햇빛이 잘 드는지를 의미합니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거실이나 방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고 집 전체가 환한 느낌을 줍니다. 어두운 집에서는 절대 금전운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채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요. 둘째로 열림은 공간의 확장성을 뜻합니다. 집 앞이 막혀 있지 않고 트여 있어서 시야가 넓게 펼쳐지는 곳을 선호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기회가 보이고 돈 벌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좁고 답답한 곳에서는 생각도 좁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로 흐름은 기운이 막히지 않고 순환하는지를 살핍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지는 않으나 적당히 통하고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자연스러운 곳이 좋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도 좋지 않고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없는 곳도 피해야 하지요. 적당한 활기가 있으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곳이 재물맥이 가장 강한 터입니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집을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터가 좋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어느 동에 사느냐에 따라 금전운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동이 금전운이 좋습니다. 남향이나 남동향으로 배치된 동은 하루 종일 햇살을 받아 재물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북향이나 서향으로만 창이 나 있는 동은 아무리 평수가 넓어도 돈이 잘 안 모이는 경향이 있지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몇 층 몇 호에 사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집니다. 1층은 땅의 기운을 직접 받지만 습기와 어두움 때문에 금전운이 약할 수 있고 너무 높은 층은 재물이 날아가기 쉽습니다. 보통 3층에서 5층 사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재물운을 유지할 수 있는 층수라고 많이들 말하지요. 이미 살고 있고 이사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나쁜 기운을 완화하고 금전 흐름을 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 앞을 깨끗하게 정돈하세요.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곳이 지저분하거나 물건이 쌓여 있으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집안의 신발은 신발장에 넣고
현관 매트도 주기적으로 털어주세요. 집에 가능하다면 화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기 있는 식물은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금전운을 끌어올려 주지요. 다만 시든 화분이나 가시가 많은 선인장은 피하고 둥글고 잎이 넓은 식물을 선택하세요. 집 주변에 나쁜 기운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없앨 수는 없어도 중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뾰족한 구조물이 집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의 창문에 커튼을 두껍게 달아 시선을 차단하세요. 보이지 않으면 영향도 줄어듭니다. 또한 창가에 둥근 거울이나 수정을 두어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거나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 주변이 어둡다면 현관과 베란다에 밝은 조명을 추가하세요. 인공 조명이라도 환하게 밝혀두면 재물의 기운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특히 해가 진 후에도 현관등을 켜두면 돈이 길을 찾아 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폐가나 버려진 건물이 근처에 있다면 그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생활 동선을 바꾸고 가능하면 그 방향의 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으로 재물복을 끌어들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실제 많은 부잣집에서도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첫째는 현관에 밝은 조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현관이 환하면 재물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둘째로 집안의 정화를 위해 소금이나 소금단지를 두면 좋습니다. 애군을 막아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셋째로 가장 중요한데요. 집안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탁한 기운을 내보내세요. 공기가 맑아야 돈의 기운도 맑게 흐릅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금전운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금전운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운 맞는 집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고를 때 무조건 평수나 가격만 보지 않고 그 집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가장 먼저 살피고 중요시하지요. 들어섰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지, 주변 환경이 활기차고 깨끗한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공간을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같은 동네를 봐도 어디에 재물의 기운이 흐르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평소 기운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습관에서 나온 것인데요. 풍수에서는 집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좋은 터에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고 재물이 모이며 나쁜 터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고 하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집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주변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금전운이 좋아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